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훈육 미용과 동물 학대 사이의 경계에 대한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SNS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한 번의 애견 미용실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훈육 미용과 관련한 영상을 예전부터 좀 제대로 된 정보들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오해 없이 팩트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계속 뒤로 미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육 미용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훈육 미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시간 안에 아이가 이제 교육이 된 것 같은 이제 모습으로 얌전해지면서 미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유튜브라든지 뭐 요즘엔 TV에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수두룩 빽빽이야. 지금 지혈은 돼서 괜찮아요. 발톱깎이 갖다 주세요. 이럴 때 빨리 해버려야지. 밑에를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지 못해가지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공격에도 턱을 받치고 있는 왼손은 놓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주인공에게도 쉽지 않은 일. 아이고. 물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별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무서운가 봐요. 옳지. 그랬냐는 듯 괜찮지?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사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이제 반려견이 교육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유는 일명 셧다운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물이 되게 위협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도주를 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또는 도망갈 수 없다면 이제 싸우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이 위협을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 미용 상황에서 계속 발을 뺀다거나 도망가려고 시도를 하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무는 행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나 도주 반응 같은 것들로 이제 위협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경계에는 최후의 생존 시스템이 가동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셧다운 상태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응급 시스템은 이제 꼼짝 못하고 장시간 잡혀 있거나 자기가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 과정에서 강아지를 잡고 걔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으면 그냥 마치 훈련이 된 것처럼 뭐 고집을 꺾은 것처럼 다 얌전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셧다운 상태에 이르르기 때문입니다. 이 셧다운 상태가 그럼 미용 됐으니까 그걸로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붕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붕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뭔지를 이제 느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지 기능도 중단이 돼서 이제 신체적인 고통도 더 이상 인지를 못하게 되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몸의 신체 내 경고 신호는 결코 중단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나 신장 또는 장 이런 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돼서 몸의 대사작용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게 되고요.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순간이 또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미용을 받다가 쇼크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이러는 친구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아이가 이 너무나 큰 위협 때문에 붕괴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닌데요? 뭐 저는 훈육 미용 보내봤는데 미용 끝나고 스트레스는커녕 오히려 엄청 잘 뛰어놀고 여기저기 다니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발작적 기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굉장히 좀 비윤리적인 실험이기는 한데요.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굉장히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충격을 계속 이제 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얘네를 탁 풀어주자마자 얘네가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날뛰고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를 실험자는 이제 발작적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물이 견딜 수 있는 정말 최대치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은요, 이 뇌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되게 신나거나 흥분했을 때 뿜어내는 엔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됐어. 가자. 고생했어, 코니. 잘했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옳지.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자율신경계는 완전히 고장이 나게 돼버리는데요. 항상 언제 어떤 위협이 또 나한테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경계태세를 계속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이 항상 높은 이제 강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원래는 별거 아닌 소리, 반응하지 않았던 소리였는데 굉장히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짖음이 막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타인을 향해서 달려들거나 뭐 물거나 이런 오히려 공격성 같은 것들이 더 심하게 발현이 되는 행동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정말 최악인 것은 사실 저는 건강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계 쪽의 문제라든지 뭐 골격계, 근육계, 뭐 호르몬, 위장관계 이렇게 진짜 정말 다양하고 심각한 질병을 초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저는 사실 미용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훈육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훈련이나 교육이라고는 더더욱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반려견에게 또 한 번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과정이며 또 이번 사건처럼 과정 중에 동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거나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폐 수종으로 미용을 받다가 죽은 2살짜리 강아지도 있었고요. 이렇게 심각한 쇼크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위험한 행위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물고 이렇게까지 간식도 안 먹고 싸납고 고집이 센 친구를 도대체 그럼 어떻게 미용을 하라는 거냐.